이 영상은 엔비디아 주가가 9월 6일 102불까지 하락했을 당시에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모임인 MGB 파이어니어 클럽에 글로 써서 올려드린 엔비디아 분석 컬럼 1부와 2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 공부나 분석은 항상 글로 먼저 써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차가 발생하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부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관련 컬럼 1부, 2부까지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3부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에서 다뤘던 이야기랑 플러스 제가 작성한 이 투자 다이어리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더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컬럼 제목에서 엔비디아 지금 들어가도 될까? 판단을 위해서 체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컬럼을 작성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해서 제 컬럼을 보고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컬럼이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아직 투자 안 한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또는 엔비디아에 이미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매수 기회가 현재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전문가 의견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108불, 지금 현재 강력 매수 20명의 애널리스트, 그 다음 매수가 39명의 애널리스트, 매도나 강력 매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매수, 강력 매수 의견을 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146불, 상승 여력이 한 30% 이상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주식 투자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의견만 보고 지금 106불, 108불이니까 들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낼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남의 말, 전문가들도 결국 남이잖아요.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주가에 따라서 또 의견이 바뀌더라고요. 쭉 보면은 주가가 쭉 상승하면 또 상승하는 거에 맞게 또 목표 주가를 바꾸기도 하고,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거에 맞게 또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쭉 보면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고, 그래서 만든 게 제가 만든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template을 가지고 이런 상황,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가이던스도 나쁘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실망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물론 빠진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얘기도 할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어떤 분들은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200일선 근처에 도달하면 그때 매수를 진행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겠지만 엔비디아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오렌지색이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200일선은 약 90불 정도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 그래프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밸류에이션 평가입니다.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떤 걸 가지고 하냐, 기업의 매출,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좀 초보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1부 컬럼이랑 2부 컬럼을 쭉 한번 다시 리뷰해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부로 제가 만든 이 투자 다이어리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투자 다이어리에 이 평균 성장률 조정값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버전이니까 이것도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자, 먼저 엔비디아 지금 들어가도 될까? 판단을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주가 하락에 대한 현재 및 과거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 관련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있죠. 그 우려하는 것들이 공감 가는 것들도 있고, 좀 이건 과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미주부 샘플 분석 템플릿과 투자 다이어리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이 컬럼에서 과거 상황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과거 상황을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이후에
또 한참 횡보하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2023년 6월에서 12월까지. 이때 엔비디아 주가가 40불에서 50불 사이에서 한 6개월 정도 횡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 이 매출을 보면 이렇게 역성장 하다가 갑자기 100%, 200%, 265% 이렇게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엄청난 이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간다는 거죠. 약간 선행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상승하고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도 하락하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실적이 잘 나온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실적이 안 나온 것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그게 눈으로 확인된 이후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쭉쭉 상승하면서 140불 근처까지 상승했다가, 제가 컬럼을 작성하던 당시에 이제 한 102불 정도 됐었어요. 이제 이때까지 하락을 한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고 한 겁니다.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주가가 저점이었던 지점이 약 한 75불 정도 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일 때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MG 파이어니어 클럽 모의 투자 이 주차 기준으로 보면 27주차였으니까 27주차 종가였을 때가 이때가 가장 6개월 내 가장 저점이었으니까, 제가 공유해드린 MGB 셀프 분석 템플릿 기준이면 여기 보시면 28주로 돼 있죠. 28주차 자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가장 저점이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한 75불 정도였을 때 여기 나와 있죠. 포워드 PE 보시면 30.58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장 고점이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고점이었을 때가 제가 연두색으로 표기한 이때였죠. 140불 정도 됐을 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이 6주간 성장률 이 추적기 기준으로 36주차였더라고요. 이때가 6월 20일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 36주차 기준이니까 제가 37주차에 공유해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엔비디아의 포워드 PE가 46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엔비디아의 5년간 평균 이 PE 레시오, 포워드 기준 PE 레시오가 5년 평균 값이 47배였으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최고점이었던 140불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엔비디아의 이 PE 레시오가 포워드 기준 47배, 그러니까 5년 평균 수준까지 찍고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과거 평균 값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미래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컬럼을 작성하던 당시에 엔비디아의 이 포워드 PE 레시오가 시킹알파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식이 있는데, 시킹알파에서는 제가 정확히 계산한 겁니다. 2024년 3분기, 4분기, 2025년 1분기, 2분기 이렇게 4개 분기를 계산한 건데, 시킹알파 기준으로는 30.45배가 나와요. PE 레시오가. 그리고 핀비즈 기준으로는 25.41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트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EPS 추정치에 대한 이 컨센서스 값, 그러니까 참고하는 값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6배에서 30배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00불 초반일 때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도의 이 값이 이제 저렴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과거 값도 봐야 되는데, 과거 값을 보기 위해서 좀 저는 그래프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프로 보고 싶었고, TTM이 아니라, 이 TTM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4개 분기 EPS를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미래 예상치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여기 그룹포커스에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이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포워드 PE 레시오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시된 게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자료도 있었어요. 이렇게 연도별로 엔비디아의 포워드 PE 레시오가 정리된 값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연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이 이제 2024년이니까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딱 10년 동안 엔비디아의 포워드 PE 레시오가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였나를 봤더니 2018년 12월에 18.73배가 가장 낮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에 28.33배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포워드 PE가 한 26배 정도라고 보면,
지금 과거 10년 동안을 쭉 봤을 때 2018년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낮은 상태니까 그렇게 보면 거의 10년 만에 이 정도 저렴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포워드 PE 기준 27배라는 수준은 10년 만에 두 번째로 저렴한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현재 엔비디아의 이 밸류에이션이 27배 수준이면 과거 10년 수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상태인데 왜 싸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싼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져보기 전에 먼저 이 전문가라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전해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주가가 5년 만에 가장 저렴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자료도 제가 공유해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쭉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되고 있었고, 여기도 이제 이 얘기를 해요. 12개월 선행 이랄 말이 포워드라는 얘기죠. 예, 포워드 PER이 34.3배다. 여기도 보시면 2년 평균, 5년 평균보다 낮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결국은 과거 평균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쭉 그래프로 남겨드렸는데 이 그래프도 보시면 모두 5년 평균, 2년 평균, 그리고 이 EV, EBITDA도 5년 평균보다 낮다. 그러니까 과거 수치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주가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과거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저렴하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유기적인 어떤 사업체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건 단순히 5년 평균 값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매수 기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와는 다르게 또 어떤 중요한 사업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바뀐 건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이용한 미래 성장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템플릿을 만든 거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한화 리포트 제가 공유해 드린 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AI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블랙 매출이 이제 4분기에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거죠.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이 높다. 계속 실적 발표 이후에도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위에 그래프들을 이제 예를 들은 건데 이 리포트도 과거 평균치 가지고만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과거 평균치와도 비교를 하지만 이제 미래 기대치 대비 어떤지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부 컬럼에서 이제 투자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회원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드렸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엔비디아 주가 및 밸류에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거는 컬럼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원님 의견 중에서 현재 엔비디아가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엔비디아의 매출 순이익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좀 시장에 우려감이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 셀프 분석 템플릿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아보자는 겁니다. 이 우려감이 과한 건지 아니면 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 전에 일단 투자 리스크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엔비디아 투자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의 메이저 고객들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CAPEX,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짓거나 어떤 자산을 산다거나 그런 거에 이제 지출하는 것들을 이제 자본적 지출, 이제 CAPEX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를 많이 사고 이제 서버 장비를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CAPEX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야 엔비디아한테는 좋은 거죠. 일단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자,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에 자료도 공유해드렸지만 2024년 이 가이던스, 이 KPX 지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KPX 지출 이 성장률이 감소하면 엔비디아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원님이 지적해주신 이 매출 이익 감소도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있죠. 그리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주식 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은 건가?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매출 순이익 성장률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회원님이 언급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빅테크 기업들의 이 캐펙스 자본적 지출 감소 우려. 자, 지금 여기가 2025년이죠. 2025년 가이던스가 전반적으로 2025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속 이 지출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은 분기별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서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 대비 매출로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투자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웬만한 기업 아니면 돈이 안 되는데 계속 투자만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 AI에 투자하는 투자 대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건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실제로 투자가 시작된 지 지금 2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됐는데 뭔가 의미 있는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과한 우려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사업을 오래 해봤지만 이게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투자를 한 이 회수 기간이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빠르면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늦으면 3, 4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4,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반도체나 이런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투자 대비 이제 이걸 걷어들이는 이 사이클이 오히려 제가 했었던 그런 비즈니스 영역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너무 1, 2년 안에 성과가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좀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I 시장의 성장률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KPX 지출 감소 우려로 주가가 빠지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조정의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매출 이익률 감소에 대해서도 이번 분기 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자, 요거 잠깐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엔비디아의 매출이익률이 지난 분기 때 78.35%까지 찍었거든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익률이 쭉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드렸는데 계속 상승했단 말이죠. 거의 2년 연속 상승하다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실망한 겁니다. 자, 꺾였다라는 의미는 이제 어떤 이익이 계속 올라가다가 꺾이면서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거 아니냐. 매출이익률이 하락하면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 순이익이 하락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27배 정도로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익이 감소해서 순이익이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퍼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렴한 주식이 또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출이익률이 이 정도로 높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지금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매출 이익률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격 경쟁을 안 하고 비싸게 팔아도 알아서 사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매출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도 GPU나 이런 AI 칩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엔비디아의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나눠 먹을 것이다. 다른 기업들, 경쟁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이런 매출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지금처럼 엄청난 이런 정도까지 되지는 않겠죠. 가격 경쟁을 만약에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근데 아직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한 자료도 보여드렸었는데 뭐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이익률, 이 순이익률 모두 압도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엔비디아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SR 기준으로는 과거 5년 평균 대비 엔비디아가 비싼데 이 PER, PE 레이시오 관점으로는 저렴한 게 이렇게 이익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2부 컬럼까지의 결론을 한번 내보면, 자, 아직까지 문제가 없지만 이 시장이 최근에 우려하는 것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는데 우려감이 이해는 된다입니다. 이해는 된다. 아직까지 문제는 없지만,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미래를 걱정하니까. 자, 그리고 매출이익률이 계속 낮아진다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감소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 셀프 분석 템플릿에서 참고하는 이 향후 EPS 성장률, 결국은 매출이익률이 낮아져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EPS 성장률이 낮아지겠죠. EPS 성장률이 낮아지면 제가 만든 템플릿에서 이 낮아진 성장률만큼 적정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젠슨항의 엔비디아 주식 매도가 문제될 것이 없는가, 제가 봤더니 꽤 많이 매도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우리가 회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막 시장에 내다 던지는 경우는 회사의 어떤 내부 정보, 악재라던가 그런 내부 정보가를 먼저 이제 접한 내부자들이 이제 주식을 던지는 경우, 악재를 미리 예상하고 던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 지금 젠슨러 같은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미리 계획된 매도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순이익 성장률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냈잖아요. 자, 제가 만든 템플릿에서 평균 성장률 조정값을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 기준인 25.41과 이 적정퍼가 같은 값이 나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가 같은 값이 나오게 하려면 이 평균 성장률 조정 값을 몇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린 퀴즈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14.195, 14.2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잘 풀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48주차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순이익 성장률 탭이 있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있죠. 지금 이 조정값을 30%를 넣었는데 얘를 14.2 정도로 바꿔볼게요. 14.2 이렇게 바꾸면 지금 여기 이 성장성 반영한 적정 주가가 102불로 금요일 종가인 102.83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이 의미는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기대감이 14.2% 정도일 때 현재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템플릿 기준이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작성한 이 투자 다이어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투자 메모는 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결론 부분에.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자, 컬럼을 작성하는 이제 9월 10일 기준으로 2024, 2025, 2026 EPS 값과 이 성장률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결국 얘를 일단 없애면 이 평균 성장률 값이 59.24%로 너무 높아요. 자, 2024년 119%가 적용된 이 에버리지 값이기 때문에 평균 성장률 값을 59%로 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025년, 지금 이제 2024년 거의 끝나가죠. 3분기니까. 그래서 2024년의 높은 성장은 지금 현재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2025년 예상 성장률과 2026년 예상 성장률을 좀 참고해서 적정한 값을 넣으면 됐는데, 제가 공유해드린 이 48주차 자료에는 이제 저는 30%를 기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얘를 30%를 기재하면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기준으로 맞출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조정하면 되냐를 여쭤봤을 때 지금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컬럼을 작성하는 당시 주가가 또 106불이어서 좀 올라갔으니까 106불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성장률 조정값은 14.7% 정도. 그러니까 엔비디아 EPS의 미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한 15%쯤 됐을 때가 현재 주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2025년과 2026년만 보더라도 2026년 낮은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14.7%는 과하게 주가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6년 성장률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18%를 이렇게 입력했을 때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가 129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승여력이 21%가 나오고. 그러니까 2025년 40%를 일단 생략하고 2026년 정도, 그러니까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 회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게 매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었잖아요.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 우려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이 매출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초 같은 그런 정도의 정말 100%, 200% 정도 성장률은 앞으로 당분간, 적어도 당분간은 그 정도 성장률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성장률이 하락할 건데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는 걸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15% 정도까지는 용인해 줄게. 그런데 15% 밑으로 하락하면 그땐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6불보다 더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026년 수치를 넣어봐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129불인데 현재 주가보다 이제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 PE 레이시오 한 26.56배, 27배 정도 되는 이 수치는 굉장히 이런 관점으로 봐도 저렴하다라는 거고, 자, 전문가들 의견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지금 145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거. 그리고 골드만삭스 135불. 그러니까 135불, 145불 이런 의견도 있고 여기서도 146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45불 정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문가 의견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전문가 의견 수준으로 얘가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활용법에서. 자, 145불이 나오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 성장률 값을 올리는 거죠. 제가 한번 145불이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143불이 나왔죠. 20% 하니까. 그러면 한 21% 정도. 자, 20에서 21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5 정도 했을 때. 20.5. 자, 이 정도 했을 때 적정 주가 146불이니까 이 전문가 의견이랑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미래 성장률,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 20% 정도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적정 어떤 주가에 대한 의견을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면 2024년 제외하고 적어도 2026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2025년 이후의 예상 성장 기대감을 보면 이게 지금 현저하게 낮아지거든요. 2028년부터는 한 자릿수로 낮아져요. 물론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 수가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정도대로 된다라고 하면 한 자릿수 성장을 하는 엔비디아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또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일 종목에 투자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메모를 해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 물론 그 기업의 비즈니스도 공부하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겠지만 어떤 우리가 투자 목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엔비디아가 미래 성장률이 20% 최소 20% 이상은 돼야 투자할 거야 라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성장이 지금 정도 한 20% 정도도 안 되고 5%, 6% 정도밖에 성장 안 한다. 나는 그럼 투자 안 할 거야. 이런 어떤 투자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금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언제 얼마에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 전략이라고 봐야죠. 투자 전략에서 나는 어떤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투자했는데 그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미니멈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겠냐라고 했을 때 한 20% 정도는 성장해야지 라고 봤을 때 이제 적정 주가가 146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 140불까지 찍고 하락한 상태잖아요. 예, 최근에는 128불, 거의 130불까지 다시 상승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현재 주가 정도까지 이 성장률이 낮춰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14.5% 정도였으니까 지금 이 3개년만 봐도 2026년만 봐도 18%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과하게 빠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보다도 더 빠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을 활용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투자 다이어리의 이 체크리스트에도 점수를 제 주관적인 이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으니까 이 값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이제 메모해 놨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뭐 호재 악재 뉴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분기별 실적 점검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GB48 밀착 종목 중에 이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MG 파이니어 클럽에서 이제 호재, 악재, 컨센서스 변화, 이 6주간 성장 추적기, 그 다음에 분기별 실적 다 저희가 점검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컬럼이나 컨텐츠만 매일매일 잘 보셔도 자 이런 거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들만 잘 빼먹지 말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오늘 3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